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시민입니다. 오늘은 용산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광개토 대항비 모형이 있다 그래서 저기 방문했습니다. 저쪽 멀리 광개토 대항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한국 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 그 민간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여기는 6.25 전쟁 조형물이라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저 멀리 전쟁 기념관이 보입니다. 이 건너편에는 국방부 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개토 대항비입니다. 이 광개토 대항비는 414년에 고구려의 19대 왕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 장수왕이 세운 비입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에 세워진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비문에는 고구려 건국사라 등 고구려의 역사와 광개토 대왕의 업적 등이 적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한반도에 침입한 왜군을 여러 차례 격파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비의 위치는 현재 비 위치는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 있습니다. 이 지안현에 광개토 대왕 무덤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개토 대왕 비나 그 무덤이 큰 걸로 봐서 그 고구려의 국력이 얼마큼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보겠습니다. 옛날 시조 추모왕은 나라를 세우는데 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이었다.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를 거쳐 가게 됐다. 왕이 나룻가에서 나는 천재의 아들이며 하백의 따님으로 어머니로 한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우리를 지켜 하여라 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마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대가 물 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서 비리고 헐본 서쪽 산상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부의 엄리대수라는 것은 송화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의 추모왕, 고구려의 추모왕 이 신화는 동명성왕의 그 신화를 그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유명을 이어받은 세자 유류왕은 도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대주류왕이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17세 선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 경 평안 호태왕이 18세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였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엄청 깁니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의무는 사회를 떳했다. 나쁜 물을 쓰러 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했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고 39세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의 산릉으로 모셨다. 이에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 그 말씀은 아래와 같다. 광개토 대왕이 39세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70세까지만 살아도 중국 본토를 고구려 영토에 아마 넣었을 것입니다. 훌륭하신 분은 이렇게 빨리 떠나시나 봅니다. 폐려가 고구려인에 대한 영락 5년 을미의 왕이 친히 부사를 이끌고 와서 토벌했다. 부산을 지나 염세에 이르러
세계 불황 600, 700영을 격파하니 노약한 소말 양의 수가 이르다 헤아릴 수 없었다. 테러라는 것은 거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지나 염수라는데 시라무레강 소금강을 말합니다. 이에 왕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성, 역성, 북풍, 오비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그 무렵 한우에 돌아왔다. 백잔, 신라는 옛부터 고구려 성민으로 조공을 하였다. 백잔이라는 것은 백제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제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옛날 백제 근초고왕이 전성기 때 고구려의 고군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 백제에 대한 감정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잔이니 백장국인이 했습니다. 영락 6년 396년 병신의 왕이 친위군을 이끌고 백장국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은 많은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잔이 이후에 북정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스를 건너 정병을 보내 그 수도에 입박하였다.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 성이라는 건 한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리스라는 것은 한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잔주가 곰피팔자 남녀 생구 1,000명과 세포 1,000피를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국의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백잔주라는 것은 백제의 왕을 가리킵니다. 백잔주라는 것은 그냥 백제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는데 신하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태왕은 앞의 잘못을 연애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천을 획득하고 백잔주의 아우와 대신 시빈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영락 8년 398년 무술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백신, 토곡을 관찰 순시하였으며 그때 이 지역에 살던 저항적인 모라산 가테라고의 남녀 300여인을 잡아왔다. 이후로 조공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보고하며 고구려의 명을 받았다. 백신이라는 것은 연해지에 방문했던 숙신, 음누, 말갈로 부리던 종족입니다. 이들은 고조선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토곡이라고 하는데 이 토곡은 청해선 감숙성에 있던 나라입니다. 여기 토곡까지 감숙성까지 고구려군이 점령갔다는 것은 내몽골 지역에 고구려 성이 있고 내몽골 지역이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숙성에 있던 토곡까지 가서 정벌을 한 것입니다. 영락 9년 기해에 백전의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을 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을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 금외와 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기하의 구원을 요청하냐라고 하였다. 태왕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 왕의 충성을 가르치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 측의 계책을 알려줘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고구려는 좀 높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라는 속고기니 좀 낮추어 부르고 고구려는 좀 높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10년 경제의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보병과 기병이 찰갑으로 무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고구려가 국력이 강했습니다. 신라의 최치원이 고구려 백제가 군사력이 강할 때 100만 대군을 보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고구려군은 철갑으로 무장했고 보병 기병 5만을 신라에 보낼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남고성에 거쳐 신라에 이르니 그곳에 외인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외적이 퇴각하였다. 그들을 급격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알라인 수병 신라성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옛적에 신라 매금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여 청명을 한 일이 있었는데 국강산 광개토 경 호태왕 대 이르러 이번에 원정은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하여 조공하였다. 신라 매금이라는 것은 신라 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4년 갑진의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 지역에 침입하였다. 석성, 연선, 평양을 거쳐 서로 맞부딪히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괴멸하였다. 참 사는 것이 무신이 많았다. 이만큼 고구려가 강했습니다. 신라에 침입했던 왜구를 격퇴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17년 정미의 왕의 명령을 받아 보군과 막은 도합 5만 명을 파견하여 합전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사했다. 노약한 갑옷이 많아버리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 사구성, 루성, 주성을 성을 격파하였다. 20년 경술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송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고구려의 조공을 않게 되었다. 동부여가 옛날 추모왕의 그 속국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 가 토벌하였다. 고구려니 여성에 돌아자 동부여의 온 나라가 놀라 들어와여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하였다. 이때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을 따라 함께 온 자는 미구르 암노, 비사마 암노, 타사루 암노, 숙사사 암노 였다. 무릇 공파한 성이 64개, 촌이 1400이었다. 이만큼 고구려가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을 기록했습니다. 국강산 광개토 경 호태왕이 살아계실 때 교를 내려 말하기를 명을 내려 말하기를 교라는 것은 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조 왕들이 다만 원건에 사는 구민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재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해온 한인과 예인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소재하게 하라고 하였다. 한인이라는 것은 한반도 안에 사는 사람을 한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예인이라는 것은 고조선을 이루던 예인인 것 같습니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한과 예의 220가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 한인과 예인들이 수묘의 예법을 잘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가를 더 데려왔다. 신구 수묘를 합쳐 구견이 30가이고 간연이 300가로서 도합 330가이다. 선조 왕들 이래로 능매에 석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 연호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산 광개토 경 호태왕께서 선조 왕들을 위해 묘상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를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그 법령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판자는 항벌을 받을 것이고 산자는 자신이 수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광개토 대왕 비문의 해석을 보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